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2017년 6월 3일 토요일 우리 영초사 제12기 2차 워크숍이 됩니다. 오늘은 토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원래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강의도 하고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참가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너무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생각 있는 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너무 잘하려고 하면요,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안 됩니다. 오히려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좋은 질문이거든요. 우리 대기업에서 사회이사라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알지요? 그러니까 바깥에 자기 회사 말고 이사 말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 사회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이사 주로 이제 검찰이나 뭐 공무원, 전직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사회이사를 쓰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나 유럽에서는 사회이사를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 기업 외에 다른 기업의 사람을 사회이사로 씁니다. 가령 내가 건설업에 같으면 뭐 금융업, 또 금융업 같으면 저쪽에 뭐 다른 전혀 관계없는 다른 뭐 유통업, 이런 사람을 사회이사로 써요. 왜 그러면 사회이사를 쓰느냐? 우리나라는 사회이사는 자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쓰지만 미국이나 외국은 사회이사 쓰는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야 이사회 가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와가 돈만 챙기시면 미국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발언을 해야 돼요. 왜 사회에서 하냐면 사람은 그 집단에, 자기 동질 집단에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가령 뭐 건설업에 있는 사람 같은 만날 젊었을 때 건설의 잔뼈를 굵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이사회에도 생각이 전부 다 균질하죠. 호모지니어스하죠. 그러나 유통업에 있거나 또는 뭐 다른 업에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하면 이렇게 이사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제 그것은 김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들어보니까 별로 시대에 안 맞는다. 따로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본질을 너무 잘 알면 좋은 점도 있지만 본질을 너무 잘 알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혀 생기지를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사회이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은요, 너무 많이 알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하기 전에 오늘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데일리 메더라 하는 거기에서 인터넷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 의료계가 새롭게 직면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죠. 그렇죠.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입니다. 뭐 여쌤들은 저보다 젊은이고 IT 시대의 사람이니까 저처럼 아날로그 시대하고는 전혀 틀린 삶에서 대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의료계의 미래죠. 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빅데이터하고 빅데이터하고 AI 두 가지가 가장 인공지능이죠. 이 두 가지가 아마 미래의 의료계를 급변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빅데이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그 환자의 진료를 하고 이렇게 전부 다 데이터가 이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가 이제 큰 그게 들어가 가지고 그게 다 분석이 돼 버리는 거죠. 변색이 되죠. 그래서 개개인의 그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다음 소프트의 송영길 부사장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면 그 진료가 다 나면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40인데 3년 후에는
뭐 건시가 원시가 올 거고 또 바스로 5년 후에는 골다공증이 올 거고 10년 후에는 스파인에 뭐 그게 올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예측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차도 보면 버스 타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런 시대가 되는 거지요.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의료업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리는 업체가 뭐로 생각되십니까? 앞으로 병원이 아니죠. 병원이 아니에요. 누가 가장 돈을 벌어요? 의료업에서 가장 통신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일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저 청구 프로그램 하는 무슨 있습니까? 청구 프로그램 하는 그 회사 있지 않나요? 뭐 소프트웨어, 사랑이라든지 또는 그거가 내가 돈 제일 많이 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환자를 처방하고 청구가 되면 그게 그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공짜로 지금 돈 받고 우리한테 돈 받고 빅데이터 다 받아가잖아요. 그걸 다 분석해 버리면 개개인의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죠.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백화점하고 의료계나 여행사 뭐 다 커넥션이 되면 그러면 김갑동 씨의 비헤이버 패턴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김갑동 씨 지금 봐서는 곧 안경을 바꿔야 된다. 좀 있으면 이 허리가 해가지고 저 보장구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각 백화점이나 회사에서는 김갑동 씨 요새 허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새 새로 나는 시행 보장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회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버리는 거죠. 병원이 아니에요. 병원이 아니에요. 그가 제일 돈을 많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뭐라고 글을 쓰느냐면 지금 의사들이 빅데이터에서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들은 모르고 있죠. 그냥 청구하면서 열심히 빅데이터를 올려주는데 사실은 돈 받고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빅데이터를 좀 더 성의 있고 이펙티브하게 하려고 하면 돈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줘야 빅데이터가 좀 더 좋은 빅데이터가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초음파나 CT나 MR 하면 그 전부 다 이제 건보공단이라든지 심평원에서 다 가가지고 그 자료가 전부 다 축적이 돼가 개개인이 그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 생각에는 심평원도 지금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판매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그냥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병원은 크게 돈을 벌리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 빅데이터는 그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게 쉽게 말하자면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성이 부리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알게 되면 통신사고 우리가 돈을 내락하는 거지요. 우리가 두 번째는 AI죠. 이거는 핵심적인 변화가 됩니다. 어떤 변화가 되면 선생님들은 AI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앞으로 엄청난 대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서울에서 서울 코엑스에서 난 힘에서 강의를 갔습니다. 금년 4월인가 거기에서 가천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이완 교수님 이 AI 왓슨 도입했지 않습니까? 왓슨 온콜로지를 도입한 분인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왓슨 온콜로지를 도입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반대했는 거죠. 당신은 왜 그런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느냐? 당신은 매국노 이완용 같은 사람이다. 이래 굉장한 제안을 부딪혔어요. 근데 이완 선생님께서 왓슨을 도입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면 녹화하는 게 그렇지만 솔직한 말로서는 가천대학이 인천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도 우리나라의 병원의 대학병원 서열은 조금 더 움직이지 않잖아요. 빅5의 최고 정상이고 그 밑에 병원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아무리 환자를 열심히 보고 그래도 환자들이 진단받고 다 빅5로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판을 깨지 않으면
이 구도를 바꿀 수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선주로에서는 절대로 순위가 안 바뀝니다. 그러나 곡선주로에서 순위가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1등이 2등이 달리다 부딪히가 넘어져 뿐만 3등이 1등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사회의 순서는 평화 시에는 변하지 않아요. 급변 시에는 사회가 시스템이 바뀌거나 체제가 바뀔 때는 이제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돌파구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의 이제 왓슨에 쓰고 있는 게 온콜로지, 그러니까 암 치료에서만 쓰는 거죠. 지금은 아주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환자의 병력이나 이런 걸 딱 찍어해주면 왓슨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이 첫 번째 추천 처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베스트 처방은 아니지만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처방, 이런 게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획기적인 처방. 그리고 나오면 의사가 그 왓슨의 처방을 보고 자기가 그 처방을 업색트 하든지 자기가 그 처방을 못하게 되면 나는 뭐 때문에 이런 처방을 쓰겠다. 그걸 이제 컴퓨터에 거기다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왓슨 처방할 때 뭐 다자 그걸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모니터에 보고 디스커션 하지 않습니까? 토론하지 않습니까? 토론하지요. 토론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컴퓨터에서 환자한테 전부 다 당신의 예후는 어떻게 되고 당신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어떻게 팔로우해야 되고 그게 쫙 다 나오죠. 그러면 환자한테 주는 그걸 다 주죠. 그럼 환자는 정보를 자기 치료의 정보를 다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이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의 일방적인 그 주도권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치료에 환자의 적극적인 가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환자가 의사 보고 처방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환자의 이 처방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환자의 주권이 엄청 강해진다는 거죠. 의사가 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제가 생각에는 의사의 개개인의 실력이 100% 노출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의사의 사회는 법조계랑 비슷하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병원에서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의 교수를 하면 열심히 해가 중년쯤 되면 조금 그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네임밸류나 캐리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간판을 보고 아이고 무슨 교수님 같으면 우리나라의 최고다. 그래가 다 따라오고 자기가 처방을 내리거나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도 자기가 보고 자기의 지식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 그게 별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되면 어떠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100%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환자 하나하나 볼 때마다 자기 의견을 거기에다 써야 되니까 자기가 공부를 했거나 생각을 안 한 사람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한 사람하고는 그 데이터에 다 축적이 되죠.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다 떠돌아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래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병원에 수련받고 사회적인 학계에 명망이 있지만 실제로 속살이 없는 수행은 결국은 자기 실력이 노출되는 거죠. 노출되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면 진단을 했는데 모조리 다 많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가령 영상의학 의사가 CT를 보고 MR을 보고 저 암이 여기 있는데 내가 봐서 메타스테이시스가 없는 것 같아. 수술해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오다를 내놨습니다. 요새는 일반의학과는 전부 다 영상의학과의 지시대로 수술하지 않습니까?
수술했는데 배열을 보니까 생각지 않은 부분에 메타세스가 있고 수술을 노프로를 하거나 또는 수술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다시 그 영상을 다시 추적해 보죠. 보고 아니 전번에 교수님이 뭐 메타 없다 림프노드 없다 하는데 저쪽에 있네. 또는 저쪽에 침연성 백면이 없다 했는데 있다. 이래 되면 그것이 한두 번 자꾸 어큐뮬레이션 되면 곤란해지죠. 그래 되면 서전이 영상의학 의사를 말을 안 듣게 되죠. 당연하죠. 항공모함에서 그 뭡니까 항공모함의 제일 중요한 레이더 사이트에서 레이더에서 적 항모가 어디에 있다 하는 걸 알고 적기가 어디에 있다 하는 걸 알고 우리 항모에서 출격을 했는데 가보니까 꽝이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좋은 점도 있죠. 내가 비록 대학을 조금 후진대 나오고 수련을 좀 후진대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면 지금 그 실력이 계속 왓슨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알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 뭐 경북 포항에 성모병원에 있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아주 엑셀런트하다. 이래 되면 자기의 실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시대 AI 시대가 되면 우리 의사 개개인이 끊임없이 평가를 받는 시대가 되죠. 그 전에 건이라든지 그 전에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 환자 한 명을 볼 때마다 그 개인의 실력이나 그걸 노출이 다 되고 그것이 나중에 평가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 생각하십니까? 예? 겁나지만 좋다 나쁘다? 그렇죠. 젊은 사람은 당연히 좋다 캐고 내처럼 놓다가 그렇겠죠. 당연하죠.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아니 나도 이때까지 열심히 젊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나이 들어가 좀 편하게 대접받고 살았는데 내가 젊은 의사들하고 맞부딪혀가 싸워야 되느냐. 이 실력을 평가받아야 돼요. 좋은 시대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시스템은요,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성과만큼 돈을 받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끔 나는 그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않겠느냐 한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열심히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 대접을 해야지. 열심히 일했다고 대접을 해주면 곤란하지 않아요. 성과가 있어야죠. 성과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안 하는 것보다 나쁘죠. 열심히 물과 전기하고 그리고 회사에 나가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면서 일하는데 성과가 없으면 회사 전기 쓰고 물 쓰고 이자 쓰고 인터넷 쓰고 다 쓰는데 회사는 그럼 뭐 손해죠. 그 사람이 아예 일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손해잖아요. 빈둥빈둥 놀아도 성과만 오면 그 사람 잘하는 거죠. 그 시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접이 아니고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이 대접을 해줘야 공평한 사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접이 아니고 열심히 성과를 내는 사람한테 대접을 해주는 공평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론이 그 AI가 큰 병원은 이제 지금 이제 하지만 개원가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나요? 경우에 무지하게 영향을 주죠. AI가 앞으로 가격이 무지하게 싸져가지고 개인연에도 다 갖다 줄 겁니다. 왜냐하면 AI 해놓은 회사가 뭘까 먹고 살락하냐, 그냥 뭐 데이터가 먹고 살락하냐. 기계 자체를 팔락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 생각에는 어지간한 병원에 AI 회사서 줄 겁니다. 스마트폰 주고 공짜로 주고 통신비 받아오고 하는 건 똑같으지. 그렇게 됩니다. 그 돈 벌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기계가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들. 그러니까 AI가 온콜로지만 되는 게 아니고 루마톨로지, 고혈압, 당뇨병 모든 전 영역에 AI가 들어오는
나도 더 이상 물으면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범위가 고정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초음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초음파 기초죠. 자, 초음파가 왜 어려우냐?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초음파 악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배울 때 피아노 사고 바이올린 사가지고 집에서 독학으로 배우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 안 합니까? 독학으로 배울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버지가 피아니스트 같으면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결국 왜냐하면 우리가 초음파도 어려운 게, 첫째는 초음파가 어려운 점이 초음파가 기초인데, 초음파의 어려운 점은 난이점은 첫째는 스캔법이고, 스캔법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상의 해석입니다. 영상의 해석.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캔법은 우리가 초음파를 할 때 어떻게 스캔하느냐에 따라서 병변이 보이는 병변을 놓칠 수가 있고, 반대로 정상을 얼마든지 병변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캔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스캔법, 올바른 스캔법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바이올린 할 때도 바이올린도 파가 여러 가지 파가 있습니다. 음악 하시는 다 알지만 바이올린도 첫째 이탈리안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안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독일 스타일이 있죠. 독일 로스 4개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지금 세계 바이올린은 누가 다 꽉 잡고 있겠습니까? 세계 바이올린 스타일은 러시아 스타일이 꽉 다 잡고 있는 거죠. 정경화도 그렇고 유명한 발성 대부분 러시안 스타일이죠. 그래서 바이올린이 현을 어떻게 잡느냐, 이걸 끓는 걸 어떻게 끓느냐를 처음에 잘못 배우면 절대로 운지법을 못 고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래. 선생님이 바뀌면 곤란해. 자기가 러시안 스타일을 배우면 러시안 스타일을 가야지, 러시안 스타일에서 이탈리아 스타일로 못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음파도 스캔법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평생 자기가 처음 배운 스캔법이 결국은 평생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저하고 배우면 저 스타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배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 운명이 정해집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제일 중요한 게 수련입니다. 수련을 어디서 배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평생 환자의 진료 스타일을 거의 정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영상의 해석입니다. 이 초음파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배우지 못하면 굉장히 참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스캔법을 자꾸 배우니까 되는데, 두 번째는 영상의 해석이었죠. 제가 이제 초음파를 대경 영상의학과 이기만 쌤하고 그 쌤한테 서상현 쌤 배웠는데, 이제 이런 기초를 안 배우고 영상을 보니까, 책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질환 한 개에 한 에코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질환 하나에 천차만별의 에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하죠. 이 초음파의 에코는 결국은 그 병변의 조직학적 성질하고, 그 다음에 또 초음파가 그 병변하고 주위에 있는 조직의 대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이 다양하게, 그 조직학적 성질도 그 구성하는 조직의 세포학적 성질하고, 그 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서 완전히 영상이 결정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이 이해가 조금 안 되시죠?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그걸 모르면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고, 책을 열심히 읽어도 머리 한번 휘둘러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영상의 해석,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알게 되면 모든 초음파 영상을 스스로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음파의 영상, 초음파의 영상의 결정이죠. 결정 인자가 영상을 이렇게 인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병변의 특징이죠. 병변에 의해서 병변의 세포학적 특징. 두 번째는 그 병변의 구조, 병변의 구조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되죠. 또 하나는 주위 조직과의 대조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촌에서 저 경북 그 청송에서 한 20명 되는 학교의 1등인데 가가 서울 대원예고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가 대한민국 1등 같으면 청송에도 1등이고 대원예고도 1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원에서 중위권도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음파의 그 병변의 에코는 그 자체에도 중요하죠. 주위의 대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의 에코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재밌습니다. 모르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초음파의 에코는 첫째는 강에코, 두 번째는 고에코 있죠. 그 다음에 무에코, 그 다음에 저에코, 아이소에코. 5가지로 나눌 수 있죠.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얗게 나오면 고에코고, 새까맣게 나오면 무에코고, 약간 연하게 나오면 저에코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에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강에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에코. 사실은 강에코나 고에코나 똑같습니다만은 구별하기 위해서는 섀도를 동반하는 고에코를 강에코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마다 뭐 그냥 고에코로 분류합니다. 이게 이제 강에코죠. 자, 대표적인 것의 첫 번째는 스케아가 됩니다. 스케아가 강력하게 대표적이죠. 자, 우리 칼시케이션이죠. 칼슘 성분이 많은 거죠. 칼슘 성분. 자, 우리가 스케아가 있으면 이런 스케아가 있습니다. 칼시케이션이 있으면 초음파 빔이 여기 와서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강하게 반사를 하고 일부는 통과하면서 감쇄를 일으키다. 뒤에는 섀도를 동반합니다. 그림자. 자, 섀도를 동반. 여기 이제 스케아죠. 자, 여기에서 꼭 해야 될 것. 우리 초음파는 매질을 통과할 때, 물질을 통과할 때 그 매질에 통과하는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매질을 통과하는 초음파가 벨로시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매질의 그 전파의 속도가 임피던스 차이가 굉장히 큰 물질을 만나게 되면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질의 통과 속도하고 어떤 물질의 통과 속도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날 때는 거기에서 초음파가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걸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초음파는 임피던스, 임피던스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계에서 강하게 반사해서 강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 실질에서 스케아가 있다면, 간 실질하고 스케아하고는 임피던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스케아에서 강하게 반사를 해버리고 일부는 통과하지만 이게 점점 감쇄가 돼가지고 스케아 뒤쪽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침묵이 너무하대가 예 알았습니다 기하죠 알겠습니다 기해됩니다 그래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없으면 연자가 답답하죠. 네. 두 번째는 공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자 공기. 자 우리가 초음파는 우리 자연계에서 초음파를 쓰는 동물이 두 개가 있죠. 박쥐, 돌고래. 그렇죠. 박쥐, 돌고래 우리 친구입니다. 그렇죠. 같은 걸 사용하니까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그렇죠. 굉장히 동업자죠. 자, 박쥐하고 돌고래하고 돌고래. 그런데 사용하는 초음파가 틀리죠. 뭐가 틀리냐면 주파수가 틀립니다. 어느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겠습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멀리 못 가고 해상도가 좋고 주파수가 높으면 낮으면 멀리 가고 해상도는 떨어지죠. 어느 놈이 주파수가 높죠? 그렇죠. 박쥐잖아요. 박쥐는 최소 한 1m 정도만 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고래는 어떻겠습니까? 엄청 멀리 가야 됩니다. 적어도 한 1000m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1km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박쥐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주파수. 돌고래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이 박쥐는 고해상도 상도고 그래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 이거는 저해상도인데 거리가 긴 거리를 사용하죠. 자, 그럼 우리가 사람의 초음파를 하는 것은 음파죠. 이것도 소리인데 우리가 사는 주파수가 16에서 2만 헤르츠 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음파는 16에서 2만 헤르츠 씁니다. 그럼 2만 헤르츠 이상은 우리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주파수니까 초음파가 되는 거죠. 초락하는 것은 2만 헤르츠 넘는 소리를 초음파를 하는 거죠. 이게 두 개 다 초음파입니다. 자, 의학에 사용되는 의료용 초음파는 얼마짜리입니까? 의료용 초음파는 우리가 제일 낮은 게 보통 2.5MHz부터 제일 높은 거는 20MHz까지 쓰죠. 메가가 어느 정도 다니겠습니까? 메가헤르츠는 100만입니다. 엄청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주파수죠. 200만이죠. 200만에서 2000만인 거예요. 엄청 높은 헤르츠. 자, 여기에 박쥐나 돌고래가 사용하는 주파수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공기를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용에서는 2.5MHz 되면 이 초음파는 공기를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탐촉자를 쓸 때 젤을 쓰죠. 젤을 쓰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죠. 프로브에서 젤을 이렇게 대고 쓰는 것은 이거 젤 아닙니까? 젤을 쓰는 목적은 첫째는 초음파가 잘 통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탐촉자하고 스킨 사이에 갭을 없애주는 거죠. 그렇죠. 공기가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젤을 쓰는 거죠. 젤을 쓰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젤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첫째, 우리가 공기에서 아주 작은 공기, 그래서 아주 작은 공기는 점상고액으로, 점으로 보이죠. 고액고. 자, 공기가 조금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많은 아주 소량의 공기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소량의 공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량의 공기에서는 두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링다운 아티팩트도 나오고 그 양에서 뒤쪽에 이렇게 아주 이제 후방 음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영이 섀도우가 나오는데
요거는 깨끗한 섀도우가 있고 더티한 섀도우가 나오는 소리. 자, 그러면 링다운 아티팩트는 뭐냐면 이렇게 줄이 쭈르륵 고있거든. 왜 그러냐면 공기가 공기방울이 이렇게 있고 공기방울이 이렇게 공기방울이 있습니다. 공기방울 안에 액체가 들어가면 여기 플루이드가 들어가. 여기 플루이드죠. 액체가 들어가면 초음파 빔이 공기방울 상에서 리버브레이션 합니다. 소리가 우리가 왜 호은 있죠. 호은으로 소리 들으면 엄청 크게 나오죠. 우리 옛날에 SP판 뭡니까 유성기 한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유성기. 왜 옛날에 왜 판에다가 막 돌려가지고 판에다가 소리 나오는 거 아무도 안 들어봤어요. 아우 유성기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엄청 큽니다. 소리 골에서 그 SP 판에서 바늘을 올리가 바늘을 했으면 소리가 아주 뭐 모기 소리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호흡을 나발을 통하면서 엄청 크게 꽝꽝 울립니다. 유성기 소리는 마찬가지죠. 이 공기 방울에서 초음파 빔이 들어가가 음폭이 음량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링다운 아티팩트를 나옵니다. 그리고 공기가 좀 더 여기서는 이 공기는 저 칼시피케이션이나 틀리가 중간중간 틈이 있으니까 그 틈 사이에 그 초음파 빔이 가니까 이 섀도우가 깨끗한 섀도우가 있고 클리어한 섀도우가 있고 이렇게 비 오듯이 섀도우가 있는 거죠. 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대량의 공기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대량의 공기 있을 때는 특히 콜론이나 스토마 같은데 대량의 공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콜론에 아주 큰 공기가 있으면 이렇게 똑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반향화상이 나옵니다. 반향화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공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이게 대표적인 강에코입니다. 그 다음에 고에코를 이야기 드릴게요. 고에코의 대표적인 우리가 지방이죠. 지방인데 팻이죠. 자, 요걸 조금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간이 고에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버에서 패티 인필트레이션 되면 고에코. 그러면 지방간은 왜 고에코로 나오느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방간을 보면 초음파로 이렇게 간에서 해보면 표층에는 고에코로 나오고 심부로서 초음파가 감쇄가 돼가 심부는 저에코로 나오죠. 왜냐하면 초음파가 반사가 많이 돼가지고 밑으로 통과하는 초음파 빔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고에코 밑에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지방간에서 고에코로 보이느냐? 자,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초음파가 몸에 들어가면 어떤 경로를 밟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자, 초음파가 이제 이렇게 프로브를 해서 물질을 통과하면 첫째 초음파가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와가 돌아가는 이 뭡니까 반사죠. 바로 다이렉트하게 반사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과가 있죠. 뚫고 가는 거. 투과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산란이 있습니다. 산란. 초음파 빔이 여기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산란이 있습니다. 산란. 그 다음에는 초음파 빔이 굴절이 있습니다. 굴절. 초음파 빔이 이렇게 와가지고 안으로 굴절을 할 수도 있고 초음파 빔이 밖으로 굴절. 이건 굴절이라고 합니다. 굴절. 그 다음에 흡수가 있습니다. 흡수.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초음파가 물질을 통과할 때 첫째 반사, 두 번째는 산란, 세 번째는 흡수,
네 번째는 투가, 다섯 번째 굴절, 다섯 가지를 일으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죠? 이거 뭐야? 그냥 어떻게 나지 모르죠. 자, 그러면 지방간은 어떻게 해서 고액을? 지방간은 어떻습니까? 팻이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있죠. 헤파토사이트 팻이 이렇게 있습니다. 팻, 헤파토사이트 팻이 있습니다. 여기 팻이고 여기 사이토플라즘이죠. 사이토플라즘 세포질이 있고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커넥티브 티슈가 있죠. 결합 조직이 있죠. 커넥티브 티슈. 그렇죠. 커넥티브 티슈도 있고 그 다음 뭐 베슬도 있고 여기는 뭐 베슬도 있고 포탈리리아도 있고 뭐 있죠. 자, 초음파 빔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팻에 반사를 하는데 그냥 아주 작은 양이거든. 칼슘계는 상당히 크니까 다이렉트 반사하지만 요거는 워낙 아주 작은 마이크로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되느냐면 산란을 일으킵니다. 초음파빔이 이렇게 타고 와가 이렇게 산란하고 이렇게 와가 이렇게 하고 산란을 일으키죠. 산란을 일으키가 이 산란파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란파의 충돌에 의한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 초음파의 지방간의 고액 전 하나하나는 팻 하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헤파토사의 팻이 부딪혀 산란해 가지고 만나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집합체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한 개 한 개 팻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산란파가 부딪혀 가지고 집합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산란파가 충돌해 가지고 돌아오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팻하고 팻이 반사체가 충분히 밀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초음파가 산란파가 길지 않잖아요. 이거 많이 떨어지면 부딪히고 오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아주 밀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주위에 다른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팻만 구성되지 않고 팻 위에 다른 커넥티브 티슈나 다른 이물질이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반사를 충돌을 일으켜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래가 고액으로 합니다. 자,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피하 지방, 우리 피부에 지방이 있죠. 피하 지방. 스킨 밑에 지방이 있습니다. 피하 조직의 지방은 스킨이 이렇게 있고 스킨 밑에 피하 지방은 저액으로 보입니다. 이상하다. 지방은 무조건 고에코인데 왜 저에코로 보이나? 이거는 패티 리버너 사이토플라즘 안에 팻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팻 덩어리잖아요. only 팻고 구성됐잖아요. 팻 셔프가 뭉쳐 있는 거예요. 지방. 그러면 지방 중에서 부딪혀 가지고 산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산란해 가지고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내가 바르고 보니까 별로라. 저 김일봉 선생이 좀 무슨 소리 하는지. 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또 되풀이 할 테니까.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우리가 이제 담낭을 볼 때 콜레스테롤, 폴리버가 스톤의 감별점이 뭡니까? 첫째는 스톤은 섀도가 있고 폴립은 섀도가 없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스톤은 체위 변화에 움직이고 콜레스테롤 폴립은 안 움직이지 않네.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섀도가 있느냐 움직임이 있느냐 그거죠. 그것과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콜레스테롤 스톤 결석을 하면서 자, 담낭 안에 결석이 이렇게 있다면
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담낭 내강이죠. 자, 초음파에서 이 담즙하고 스톤은 강한 음량 계면차가 생기죠. 그렇죠? 음량 계면차 크잖아요. 바일하고 스톤은 음량 계면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반사를 많이 일으키죠. 반사를 일으키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부터 반사가 조금씩 섀도우가 줄어들면서 뒤에 음영을 만들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결석은 선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감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상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콜레스테롤 폴립은 어떻게 됩니까? 폴립은 생기는 메커니즘은 시름 콜레스테롤 레벨하고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OX인데 시름 콜레스테롤하고 콜레스테롤 폴립의 인시단상 OX 둘째 하나만 찍었어요. X 맞지요? 이거는 아무 관계 없죠. 우리 콜레스테롤 폴립이 생기는 에피세리움에서 이제 담즙에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가지고 에피세리움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담간백에 있는 혈관에서 히스테오사이트가 나와가 요놈을 엔갈핑해가 그로잉 했는 거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립은 제일 처음에는 왜 생기냐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있으면 아주 작을 때는 요 정상 고액고자 보이지도 않아요. 백이 아주 작은 이런 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코메트 테일 에코가 보여요. 코메트. 요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콜레스테롤 폴립이라 하지 않죠. 콜레스테롤 정이라 하죠. 담낭백에 폴립이라 하려면 적어도 목이 있어야 되죠. 이제 폴립은 요렇게 당간에 백에서 요렇게 돌출해 있는 거죠. 요거는 목이죠. 스토크가 있는 거고. 자, 여기에는 안에 뭐가 있느냐면 무수한 히스테오사이트가 이렇게 있고 히스테오사이트가 있고 요 안에 콜레스테롤을 엔갈핑했죠. 여기 콜레스테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탐식한 히스테오사이트가 있는 거죠. 레이든 히스테오사이트.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소프티슈가 있죠. 결합 조직. 그렇죠. 자, 초음파가 이렇게 콜레스테롤 폴립을 부딪히면 콜레스테롤 안에 있는 히스테오사이트는 콜레스테롤 부딪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산란을 일으키가 산란된 초음파 빔이 부딪혀 가지고 돌아와가 고액으로 나오잖아요. 하나하나가 점이 히스테오사이트 아닙니다. 산란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콜레스테롤 폴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점상 고액으로 나오죠. 점상 고액으로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초음파에서 콜레스테롤하고는 많이 부딪히지만 주위에 소프티슈는 잘 통과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섀도우를 만들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거의 흡수가 되어 버리지만 영원 통과하면서 콜레스테롤 있는 히스테오사이트하고는 부딪히지만 나머지 소프티슈는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니까 섀도우가 안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콜레스테롤 다음에는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갑상선이 있죠. 갑상선이 우리가 보면 갑상선이 이렇게 보면 이소파구스고 혈관이고 갑상선은 고액으로 보이잖아. 하얗게 보여. 왜 갑상선이 하얗게 보이느냐면 갑상선은 조직학자로 보면 물주머니죠. 물주머니 아닙니까? 여기가 폴리클이고 폴리클 안에 콜로이드가 꽉 차가 있죠. 그 다음에 주위에는 이걸 싸고 있는 에피세리움이죠.
그렇죠. 자, 초음파가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 사이는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콜로이드 자체도 강한 반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은 고액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갑상선 암이 생기면 왜 됩니까? 유도암이 생기면 저액으로 보이죠. 왜 저액으로 보이냐? 앱세리움이 여기서 암이 생기게가 암이 그로잉합니다. 그러고 주위를 침륜하죠. 유도암. 자, 그러면 유도암은 암세포가 밀집이 되었기 때문에 세포가 밀집이 되면 투과도가 좋아져가 에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들은 에코가 떨어지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 암은 초음파 소견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특히 침륜형 이제 자꾸 어려집니다. 일단 그렇다고 믿음을 먼저 가지고 따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따지십시오. 성경을 배울 때는 뭡니까? 무조건 애우고 사도신경 애우고 주 기도문 애야지. 애우고 난 뒤에 따져야지. 전부 다 따지면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부활했는가? 또는 뭐 마리아한테 동정 스텔을 했다가 그거 안 믿게 되면 말짱 꽝이죠. 그렇죠. 부활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기독교 신자가 될 수는 없죠.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도하면 저에코로 되죠. 왜 저에코냐? 콜로이드를 없애고 셰프가 침륜하니까 경계가 어떻습니까? 불규칙하죠. 왜냐하면 주위로 캡슐이 없고 주위를 침륜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초음파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캡슐이 있으면 경계가 스무스하고 캡슐이 없고 하면 경계가 일레귤러합니다. 중요한 소견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그 다음에는 갑상선 유도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사모마 바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생깁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요거는 직경이 1mm 이하입니다. 우리가 초음파에서 칼시피케이션이 섀도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 직경이 3mm입니다. 3mm 이하는 섀도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1mm짜리는 고에코로 나오지만 뒤에 후방 음영을 만들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사모마 바디. 사립소체죠. 사립소체. 사립소체는 영상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요런 칼시피케이션이 뺑뺑 돌아가는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이 사립소체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형태가 톨러된 와이드. 이제 행단상에서 길쭉하게 자랍니다. 이 브레스트 캔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암이란 놈은 지멋대로 노는 놈이죠. 그렇죠. 양아치죠. 양아치. 우리 보통 사람은 남의 피해를 안 주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더라도 비타민 종양은 주위의 결대에 따라서 자라지만 양아치는 전혀 그런 거 없죠. 남이 어디 그 아파트 양아치 사면 골치 아픕니다. 맘새도록 술 처먹고 걔가 뭐라 하면 인상 팍 하고 미신에는 쫙 보여주면 꼼짝 합니다. 양아치는 무섭습니다. 조폭은 틀리죠. 조폭과 양아치는 뭐가 차이있습니까? 조폭은 정말 세금을 거두지 않나요? 거두기 때문에 업소를 보호하지 않나요? 양아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시도 때도 와가지고 돈 뜯고 술 처먹고 그러지 않나요? 그게 참 양아치와 조폭인데 양아치 밑에 사는 것보다는 조폭 밑에 사는 게 편하죠. 세금을 내면 만약에 무전취식하는 놈이 오면 조폭한테 전화와봐. 조폭이 번개같이 와가지고 처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치안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 야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오기 전에 야쿠자들이 다 해결해 주니까 미국에서 제일 치안이 안전한 데 어디겠습니까? 밤에 술 먹고 뭐 즐거려도 절대로 안전한 데 어디겠습니까?
라스베가스입니까? 라스베가스 호텔은 전부 다 마피아들이 하잖아요. 돈 따가지고 만약에 그 저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곤란하지 않나요? 라스베가스는 저 마피아들이 다 음중 감시를 하지 않나요? 음중 감시가 만약에 빈망에 누가 도둑질 하면 어떡하게 축각 마피아가 딱 잡아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여와서 노름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죠. 불안해가 돈 따는데 누가 와가 저 퍽치기 온다 하면 불안해서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치안이 제일 안전한 데죠. 치안이 안전한 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콜로이드. 그 다음에 파이브러스 티슈입니다. 섬유 결합 조직. 자, 섬유 결합 조직. 요것도 잘 계획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섬유 결합 조직은 무조건 고에코가 아닙니다. 고에코 될 수도 있고 저에코 될 수도 있어요. 이것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에코로 보이는 섬유 결합 조직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콜란지오 C죠. 콜란지오,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C는 보시면 고에코로 나오거든요. 고에코. 이제 단간시에 포함이죠. 왜 그러냐면 페리페랄 콜란지오 C에는 여기에 바일닥트에서 캔서가 생기가 바일닥트 1mm밖에 안 되잖아요. 부독불 주위 조직을 침륜해야 되잖아요. 주위 조직을 침륜해가지고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콜란지오 C에는 파이브로시스 섬유 결합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브로 티슈가. 파이브로 티슈가 단간시에 포함은 파이브로 티슈가 많고 굉장히 많고 세포수는 좀 적습니다. 세포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 그러니까 고에코로 나오죠. 그렇죠. 파이브로 티슈 반사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변연에 단간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단간 확장이 생기죠. 단간이 막히니까. 자, 그러면 고에코죠. 저에코로 보이는 섬유결합 조직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판크레아스에 생기는 판크레아 덕트를 생깁니다. 판크레아 덕트에서 암이 생기면 판크레아 캔서죠. 체간암이죠. 체간암은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코. 이상하다. 체간암도 파이브로 티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브로 티슈가 많고 세포는 좀 적습니다. 세포는 적은 편. 그런데도 저에코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주위가 고에코이기 때문에. 췌장암이 생기는 연령쯤 되면 판크레아스의 에시나가 아트로피되고 에시나 사이에 커넥티브 티슈에 페이시 큐뮬레이션이 많이 되는 거래.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에서는 상대적입니다. 초음파의 그 에코는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입니다. 우리 의과대학 상대 평가잖아요. 절대 평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 평가입니다. 상대 평가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반에서 1등 했는데 의과대학 들어가는데 중위권으로 추락하면 부모님 뭐라 합니까? 도대체 너는 공부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너 고등학교 될 때 반에서 1, 2등 했는데 너 의과대학 들어가는데 왜 중위권 하는 거야? 너는 노력이 모자린다 하는데 사실은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위권만 돼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고에코죠. 주인은 고에코고 체간암은 저에코가 되고 체간 확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섬유 결합 조직 이거는 상대적으로 에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형성은 절대가 아니고 상대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에코로 나오는 것은 염증세포 침륜이죠. 인플레메이터리 셀이 침륜이 되면 고에코로 나옵니다. 우리가 리버 압세스를 예를 들자면 리버 압세스에 처음에는 보면 리버 압세스의 병변이 염증세포 침륜 때문에 경계 불변한 고에코로 보이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플루이드가 보이게 되면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로 저에코 고에코. 그 다음에 조금 더 되면 이제 파이브로 캡슐이 생기면 완전하게 경계가 캡슐이 생기고 요 앞에 무에코 캡슐이 생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달라야죠. 자,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 파이브로시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고에코입니다. 다음에는 저에코를 설명을 저에코에 되는가 우에코 뭔가 우에코를 하겠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초음파는 물을 찾아낸 데는 귀신입니다. 물을 찾아낸 데는 귀신이에요. 공기한테는 정말 적입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물을 찾아낸 데 아주 잘 찾아, CT보다 더 잘 찾아냈거든요. 물은 에코가 무에코로 나오거든요. 혈액도 무에코인데 약간 에코가 있고 림프도 저에코, 무에코로 나오는데 안에 내부 에코가 조금 있습니다. 비스코시가 좀 더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간의 낭종, 간 낭종을 예를 들겠습니다. 헤파틱 시스터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헤파틱 시스터. 그러면 간 낭종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간 조직 중에서. 간 낭종은 간 조직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그 족보가 어디냐죠. 간 낭종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잘 모르면 안 되죠. 아무나 찍어보세요. 간의 조직 구조 중에 헤파토사이트, 커넥티브 티슈, 베슬, 그 다음에 바일 닥터,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쿠퍼쉘, 또 뭐 있습니까? 혈관. 그 중에 어디에 생겼습니까? 그렇죠. 바일닥터죠. 바일닥터죠. 그래서 바일닥터시스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바일닥터시스죠. 바일닥터가 막히고 바일닥터에 프레이드가 고여있는 거죠. 바일닥터입니다. 바일닥터시스입니다. 바일닥터하고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소신 있게 얘기하지 모르겠다 하면 안 되죠. 바일닥터시스입니다. 자, 바일닥터시스입니다. 자, 헤파틱 시스트는 바일닥터가 아주 얇은 에피세리움으로 라인이 되었습니다. 요 에피세리움. 자, 그래서 이걸 트루시스트라고 하죠. 트루시스트. 우리가 슈도시스트 하는 말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판크레아스 슈도시스트 아닙니까? 판크레아스 슈도시스트라는 말은 물혹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에피세리움으로 라이닝 안 된 시스트를 슈도시스트라고 합니다. 시스트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시스트를 라이닝하는 에피세리움이고 판크레아스 슈도시스트는 우리가 판크레아타이티스에 생기면 판크레아 주스가 나오면 우리 몸에 오멘툼 페시와가 이 물을 덮잖아요. 덮어가 푸지면 안 되죠. 낙동강에 페놀사타 되면 왜 됩니까? 빨리 가가지고 낙동강에 펜스를 쳐야 되지. 그 물이 내려가가 그 독성 물질이 됩니까? 그 부산 그 있는데 그 뭐고 치수장 거기까지 내려가면 왜 돼? 부산 사람 완전히 페놀 섞인 물을 먹는 거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부산에 난리 난다 그래 되면 그렇게 빨리 펜스를 치는 거죠. 판크레아타이티스 막 주스 판크레아 액체가 나오니까 덮어가 안 퍼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슈도시스는 에피세리움이 라인이 안 되고 파이브로스 티슈나 그라뉴레이션 티슈로 라인이 되죠. 그게 슈도시스입니다. 그러면 에피세리움 라인이 되면 그 낭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가 이 에피세리움은 워낙 얇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고 근데 그 대신에 경계는 팽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계가 스무스하죠. 경계가 스무스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초음파는 임피던스가 차이가 나는 경계에서 강한 반사를 일으킨다 했죠.
간 실제라고 물하고는 엄청난 임피던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열로 통과할 때 에피셀륨에서 강한 반사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고에코가 보이고 여기에서도 또 고에코를 보입니다. 물하고 주위에. 그래서 시스터는 자세히 보면 어퍼하고 로 쪽에 고에코로 딱 보입니다. 네. 그렇죠? 고에코. 여기 고에코. 경계면 고에코. 자, 그 다음에는 내부는 물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아주 잘 통과해가 무에코로 나오죠. 그렇죠? 무에코로 나옵니다. 다음에는 후방 음영이 생깁니다. 후방 음영. 후방 음량 증가. 후방 음량 증가. 자, 후방 음량 증가는 왜 생기느냐? 초음파 빔이 물을 통하면서 음량이 증가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쉽게 말하자면 의과대학이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의과대학에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면 1등이 80점을 따고 꼴찌가 40점을 땄어요. 80에 40. 그래 되면 교수님은 그야말로 20점을 추가해가지고 100점, 60점. 그러면 저는 제시 없이 잘 통과했어. 근데 가끔 불행한 사태가 생깁니다. 1등이 90점 따고 꼴찌가 한 30점 따버린 듯. 10점 하면 100점, 40점. 이래서 왜 됩니까? 반에 한 반 정도가 제시를 쳐야 됩니다. 초음파는 영상을 호모지니어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음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야 균질하게 보이죠. 그렇게 안 되면 왜 됩니까? 전면은 밝게 보이고 뒤는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네. 그래서 기계에서 세팅을 해야 되냐면 초음파 뒤쪽도 잘 보게 해서 음향을 증가시키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초음파 빔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감쇄가 안 되고 통과하니까 플러스 점수를 받아가지고 강하게 고이고 여기에는 플러스 점수 받으니까 잃었는 만큼 플러스 점수가 똑같이 되는 거. 여기에는 플러스 점수를 받아가 음량 증가해집니다. 이제 이해됐죠? 물을 통과하면서 음량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물을 통과하면서 감쇄가 적게 돼 가지고 감쇄가 왜 적게 주위는 통과하면서 흡수가 되잖아요. 산란 흡수가 돼. 이거는 산란 흡수가 안 되고 통과해 가지고 음량 증가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굴절을 알아야 됩니다. 굴절. 초음파 빔이 통과할 때 굴절을 일으키는데, 자, 초음파 빔이 이렇게 경계면, 스무스한 경계면을 통과할 때는 물은 안으로 굴절됩니다. 물은 안으로. 자, 벨로시티가 물은 속도가 늦습니다. 벨로시티가 속도가 느립니다. 느리고 주위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데서 속도가 느린 데로 가면 안으로 굴절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 이게 비유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드가 물살이 빠른 데서 물살이 느린 데로 가면 보드의 머리가 안으로 굴절되고 물살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보드의 머리가 바깥으로 굴절됩니다. 그렇죠? 다시 설명하면 벨로시티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들어가면 안으로 굴절되고 벨로시티가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바깥쪽으로 굴절됩니다. 그렇게 물살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살이 빠른 데서 느린 데가 안으로 보도머리가 가고 물살이 느린 데서 빠른 데가 바깥으로 굴절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제 굴절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측방 굴절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간낭종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간낭종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간 환자를 볼 때 결절이 1cm 미만 결절, 거의 한 5mm 정도 결절을 볼 때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HCC, 리버 시로시스나 환자인데
5mm에서 1cm 되는 결절을 발견하면 초음파는 잘 보이거든요. 근데 CT를 찍어보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리저네이트 노즐이 큰데 CT 찍으니까 CT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나는 초음파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 안 보이지도 또 문제는 뭐냐면 결절이 시스터인지 HCC 감별이 안 되는 게 시스터냐 HCC. HCC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면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에코 결절하고 무에코 결절, 저하고 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 야구에서 프로야구에서 3할 타자하고 2할 9푼구리하고 한 시즌에 안타수가 몇 개 정도 차이 나겠습니까? 대충 떼어보십시오. 한 시즌에 3할 9 타자하고 2할 9푼구리하고 한 시즌에 안타.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3개, 4개, 5개밖에 안 차이 안 납니다. 불과 몇 개 아니잖아요. 별게 안 나죠. 그렇지만 연봉 협상 때는 왜 되죠? 3할 타자는 강타자, 2할 9푼구리는 평범한 타자. 평범한 타자잖아요. 3할 돼야 그래도 잘 치는 타자지. 2할 9푼구리는 평범한 타자입니다. 2할 때 타자는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3할 넘고 득점타를 때리면 수비 뭐 해도 됩니다. 1루수 지키든지 외야수에서 라이트 필드에 어슬어슬 되기도 괜찮습니다. 찬스 날 때 득점타 때리면 뭐 되는 거니까. 2할 오픈 타자는 절대로 외야수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에코에서 저에코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에코 중요하죠. 저에코. 우리 몸에서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제일 근육입니다. 머슬. 근육은 저에코로 보이죠. 근육은 왜 저에코냐면 머슬은 치밀한 조직이고 호모지니스한 조직. 머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치밀하고 초음파 비임에 통과하면서 근육 위에니까 음양 반사가 일으킬 게 없죠. 그냥 쭉 통과하니까 근육은 저에코로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이 어떠한 조직이든지 액체가 저류되면 저에코로 보입니다. 액체가 저류시 저에코로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염증이 일어나면, 급성 염증이 일어나면 반드시 프루이드가 보이잖아요. 프루이드 보면 에코가 떨어지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AGML을 하는 병이 있죠. Acute Gastric Mucosa Lesion. 우리가 이제 위염 중에서 점막하고 점막 하층에 그 염증이 생겨가 거기에 프루이드만 점막 하층 에코가 저에코로 되지 않나요? 그렇죠. 프루이드가 보이면 전부 다 에코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프루이드 AGML. 다음에 세포가 증식될 때. 세포가 증식시. 자, 세포가 증식되는 대표적인 암이죠. 그 다음 하이퍼플라시아도 세포가 증식되는 거죠. 그렇죠. 세포가 증식이 되어버리면 세포가 모노토노스한 세포가 확 증식이 되어보면 왜 되겠습니까?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게 돼서 대부분 우리가 암세포들이 초음파에서는 저에코로 보이는 것은 세포의 증식과 밀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스몰 HCC, 스몰 HCC는 직경이 2cm 미만을 스몰 HCC라고 합니다. 크기가 2cm. 자, 스몰 HCC는 어떠냐면 조직학적으로 세포가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몰 HCC인데 저에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밀집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책을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같은 크기의 리저네이트 노즐하고 HCC하고 HCC의 세포의 밀도가 몇 배 정도 높겠습니까? 책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리저네이트 노즐 같은 크기, HCC 같은 크기인데 HCC는 세포가 몇 배 높겠어요? 4배에서 6배 높습니다.
단위 면적당 세포가 꽉 찼는 겁니다. 자, HCC 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일반 세포 두 개 중 하나인데 쌤. 그렇죠, 작죠. 세포가 작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스 사이토 레이셔가 증가되잖아요. 세포는 작고 세포의 사이토플라즘에 비해서 뉴클리어스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가 꽉 밀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집니까? 포탈 베인이 없어지고 세포만 막 모노토너스에 중과되어 버리죠. 그렇죠? 이제 조금 학교생활 때 병리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모두 다 까먹고 전혀 공부할 때 병리가 왜 이게 병리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병리를 할게요. 정상 간 조직과 도대체 HCC의 간 조직은 어떻게 틀리냐? 정상 간 조직은 센트럴 베인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헤파토사이트가 있고 한 줄로 배열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탈 에리어, 문맥 여기 있죠. 문맥열. 여기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 바일 닥트. 여기 트리플 3총사가 있습니다. 3총사 중에 헤파틱 아트리하고 포탈 베인이 피가 합쳐져가 피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지 않나요? 여기 이제 정상 구조인데 HCC 되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세포가 무지하게 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노소이드가 별로 없어져요. 그러고 세포가 밀집이 돼요. 세포가 막 이렇게 세포가 엄청 많아집니다. 세포 밀증식. 그 다음에 사이노소이드가 거의 없어집니다. 사이노소이드가 아트로피칩니다. 포탈 베인이 왜 됩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튜머 베슬이 생기죠. 튜머 베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일 닥트도 아트로피돼요. 포탈 베인 바일 닥트 거의 없어지고 사이노소이드가 아트로피되고 튜머 베슬이 생기죠. 이 튜머 베슬이 종양혈관이 간암 세포를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학적으로 모노토너스 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저에코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 요거는 후방 음량이 증강이 보입니다. 후방 음량 증강이 보여요. 자, 이상하다. 이 결절인데 왜 후방 음량 증강이 보이느냐? 이게 모노톤스하고 단조로운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가 반사를 적게 일어나가 통과는 많이 고 후방 음량 증강이 있는데 이 후방 음량 증강은 시스터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소견이 시스터는 여기에 경계면 에코가 뚜렷한데 여기는 경계면 에코가 별로 뚜렷하냐. 요 세포 요즘 근본적으로 간 세포가 단지 밀도가 높아진다는 게 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경계가 여기 일레귤러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소견이 시스터. 첫째는 모양이 요거는 라운드 내지 오발하고 요거는 좀 라운드 오발 아닌데 조금 삐쭉삐쭉 일레귤러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방 음량 증강이 약하고 경계면에 고에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헬류시도가 보이지만 아주 좋죠. 근데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헬류시도가 바깥을 둘러싸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헬류시도까지 보여주면 이거는 뭐 금상첨화. 금상첨화가 무슨 뜻인지 알죠? 금이 무슨 금입니까? 비단금자입니다. 비단 위에다가 꽃을 새긴다는 게 금상첨화입니다. 한자를 많이 안 배워 그래요. 한 번째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금상첨화인데 그게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그래 종계가 에코를 결정하는 종계의 에코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종계의 에코 결정 인자. 자, 어떤 종계가 고에코냐, 저에코냐, 무에코냐 이걸 결정하는 인자가 첫째는 세포의 성분이 어떠냐? 세포의 성분에 이런 콜레스테롤이 있거나 지방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고에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원래 자체가 그런 거니까. 두 번째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구조가 호모지니어스하고 할 때는 저에코로 나오는데 구조가 헤테로지너스 할 때는 고에코로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헤테로지너스하다 하는 것은 음양계면의 차이가 많은 물질이 섞여 있을 때를 고에코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혈관종을 혈관종은 우리 몸의 간에서 혈관종에 혈관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캐피러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이래 보면 해망지오마는 무수한 바스큘러 레이크가 혈관이 늘어나는 거죠. 혈관이 이렇게 늘어났죠. 혈관이 이 바스큘러 레이크입니다. 요 혈관종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되고 여기 바스큘러 레이크고 그렇게 혈관의 레이크가 호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엔도세리움이 있죠. 엔도세리움이고 내피세포가 있고 요 안에는 피가 고여 있죠. 요 안에는 혈액이 고여 있고 혈액. 그 다음에 바깥에는 뭐 있습니까? 소프트 티슈, 커넥티브 티슈가 있죠. 예, 이렇게 다양한 구조. 그래서 혈액하고 엔도세리움하고 주위의 소프트 티슈하고는 음양계면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혈관종은 그게 캡슐이 없습니다. 그러면 혈관종은 이렇게 포면이 스무스하겠습니까? 일레귤러 하죠. 자세히 보면 일레귤러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자, 초음파 빔이 이걸 통과하면서 바스큘러 레이크하고 커넥티브 엔도세리움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에코가 어떻게 돼요? 고에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고에코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팻도 없고 콜로이드도 없고 파이브로 티슈도 없고 고에코 물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고에코는 것은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해를 못하는가. 우리 12기 좀 부응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가 안 된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고에코가. 자, 이렇게 고에코가인데 혈관종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혈관종이 커져버리면 자, 여기에 변연은 고에코로 보이고 변연은 고에코 내부는 저에코로 보여요. 왜 그러냐? 요 안에 바스큘러 레이크가 커져버리는 거죠. 혈관동이 확장이 되면 초음파가 통과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바스큘러 레이크가 지금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지 시스도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변형 고에코로 보이냐? 센터 부분은 바스큘러 스트럭처가 딜라테이션 되지만 변형 부분은 그래도 마이크로 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마지널 고에코 중요하죠. 다음에 그러면 이 혈관종이 고에코인데 패티 리버나 크로닉 리버 디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곤란해지는 거죠. 자, 지방간이 이렇게 있으면 지방간이 아주 에코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망지오마가 여기 있으면 해망지오마의 변형 고에코가 소실돼요. 왜냐하면 주위도 고에코, 변형 고에코도 고에코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뭐 비교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내부가 저에코. 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는 에코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가 아니고 상대인 거예요. 상대. 주의가 너무 해놓으면 저에코 돼버리니까. 그래 되면 뭐하고 구별이 안 돼? HCC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망지오만 이제 HCC인지 구별이 안 돼. 그래도 CT를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이나믹 CT를 찍어가 어리 인핸스먼트, 어리 워시아웃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 결국은 주위 조직에 의해서 에코가 결정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관입니다. 혈관인데 혈관이 캐피러리 혈관이 굉장히 많은 하이퍼바스큘러한 스트럭처는 고에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고에코가 아니에요.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에 세포가 모여 있어야 그래야 고에코가 혈관하고 세포 음양계면인데 그냥 굵은 혈관에서 뻗어나가는 혈관이 있는 그런 종양은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원래 그렇게 가혈관성 종괴는 고에코로 나옵니다. 네. 그렇죠. 세포 성분 구조 혈관. 요거는 이제 구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위에는 이제 그 응고개사가 응고되는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되면 고에코. 액화개사 되면 저에코 내지 무에코. 그 다음에 염증으로 액체가 저류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에코로 되죠. 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그 조직의 변성에서 다양한 에코로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는 아이소에코, 등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에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가 초음파하고 CT하고는 전혀 틀리죠. 초음파는 이 물질의 음량의 차이에서 초음파 빔의 반사의 차이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엑스레이나 CT는 엑스레이 흡수도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둘이가 메커니즘이 전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걸 느낍니다. 혈관종을 발견했잖아요. 초음파의 혈관종을 발견하니까 CT를 딱 찍어보면 나는 혈관종을 한 개 봤어요. 리브의 S4에 봤는데 CT를 찍어보면 하면 S4에도 있고 S5도 있고 S7도 있다. 3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CT를 딱 보고 내가 그 부분을 딱 조져내가 초음파인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해망지오마가 주위하고 음량의 차이가 없으면 결절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CT는 나오는데 초음파는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망지오마 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처음 볼 때는 CT를 찍어놔야 됩니다. 찍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제 해망지오마 보고 해망지오마 맞습니다. S4에 있습니다. 예, 환자가 그래 막 듣고 결과를 가갔는데 다른 병원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병원에 또 S4는 해망지오마가 안 보이고 S6하고 7에 보이는 거예요. 예, 해망지오마 4번에는 안 보이고 6번, 7번에 보입니다. 그럼 환자는 좀 이상하죠. 전에는 4번에 보이는데 왜 6번, 7번에 보여? 전에는 한 개 했는데 왜 두 개냐 이래 되죠. 그거는 해망지오마 안에 혈관의 필링이 정도라든지 이렇게 필링이 때문에 주위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안 보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기 하기 위해서 해망지오마 무조건 처음에는 딱 찍어놔야 돼. 찍어놓고 여기에 지금 4번에 보이지만 6번, 7번도 있습니다. 다음에 초음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환자가 오해를 안 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아이소 에코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소 에코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찾지를 못하죠. 종교로 인식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첫째는 이 병변이 돌출할 때. 그러면 해망 HCC가 이렇게 가는데 주위로 돌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여기에 종괴가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돌출하는 종괴. 두 번째는 혈관이나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혈관이나 맥관. 이렇게 바일드 베인인데, 센트럴 베인인 미들 헤파티크인데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여기에 전기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부의 변성, 내부에 혈관이 있거나 변성이 있을 때 이것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종양은 잘은 안 보이는데 안에 혈관이 이렇게 중심부에서 이렇게 나가는 혈관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사다리 수레바퀴 스포크 혈관 패턴 이런 거 보면 문신에 FADH가 있구나 생각하죠. 그 다음에 혈관이 내부에 또 변성, 종괴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낭성 변성이 딱 보이거나 낭성 변성이 있거나 또는 응고개사가 있으면 여기에 병변이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간이나 모든 소파에서 시스트가 낭성 변변이 보일 때는 그냥 시스트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시스트 주위에 종괴가 있느냐. 그렇죠. 요거는 종괴고 요거는 낭성 변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변연의 고에코다, 변연 저에코드가 있고, 변연 고에코 또는 변연 저에코. 자, 우리 변연 고에코는 아까 해망지오마 이야기를 했죠. 해망지오마 에코가 아이소에코도 변연의 고에코대가 있으면 해망지오마를 의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변연 저에코도 HCC가 커지면 여기에 헬로가 생기죠. HCC. 요 HCC가 그로잉하면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하죠. 컴프레션 슈도 캡슐을 만들죠. 이 슈도 캡슐은 주위에 비해서 에코제니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HCC에서 헬로가 보인다는 것은 슬로우 그로잉하는 춤이라는 뜻이죠. 레피드 그로잉하면 헬로가 보일 수가 없죠. 나중에 HCC 강의할 때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헬로가 슬로우 그로잉했다는 거죠. 자, 우리 메타세 캔서 이제 메타세 캔서는 뭐가 생기냐면 이런 게 생기죠. 자, 메타세 전이암에서는 여기 복판에 고에코로 보이고 변연은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 생겼나? 특히 런 캔서나 브레스트 캔서가 저에코인데 이게 종괴가 커지면서 레피드 그로잉하면서 살아있는 종양세포는 저에코고 내부에는 뭐가 생기냐면 응고개사를 일으키죠. 응고개사를 일으키면 고에코 되고 살아있는 종양은 저에코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응고개사다. 때로는 헬로가 생기면서 요건 낭성 변성을 또 일으키고 요거는 고에코, 요거는 저에코.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있죠. 자, 이게 이제 벌사 사인, 타겟 사인이라고 하는데 메타세 캔서 중에서 레피드 그로잉 하는 놈이 생겨.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헬로하고 타겟 헬로하고 이거 벌사이 사인하고 감별은 어떻게 하느냐? 책에는 보면 헬로는 얇고 메타세 캔서는 여기 제코드가 두껍다 하는데 사실은 좀 애매해. 두껍다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크기라. 우리가
HCS에서 헬로가 생기려고 하면 적어도 2cm 정도는 돼야 되거든. 최소한 2cm. 메타세 캔서는 1cm 정도 돼도 이런 게 타겟 사인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1cm에서 2cm 사이의 크기가 있는데 헬로가 생기면 HCC보다는 메타세 캔서인지 생각해요. 그렇죠? 이해가 됐죠? 선생님 혼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멍하가 오늘 뭐 초음파 강의한다 그래도 병리 강의만 됐다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알아야만이 이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해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야구를 볼 때, 제일 이제 초보는 그냥 열심히 응원해가지고 우리 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초보 야구죠. 조금 더 이제 상급 야구자들은 시합을 보고, 우리 이 시합에 누가 제일 참 1등 수훈이다. 그걸 아는 사람이죠. 그러고 1등 순위다. 대부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홈런 타자라든지 득점타 찾는 사람이 최고라 생각하는데 아니죠. 절묘한 수비를 펼쳐가지고 상대의 공격을 블로킹하는 사람이 1등 순위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점짜리 승부에서는. 진짜 잘하는 이제 상급은 우리가 야구를 보면서 감독의 작전을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이죠. 자, 1-4-1-2로 상황에서 1-4-1-2에서 내가 감독 같으면 강공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안 그러면 히트앤드런을 칠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작전을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도 마찬가지죠. 자, 초음파를 보고 결절이 리버에 보였다. 우측 간해에 몇 센티미터는 크게 결절을 보였다. 잘 찾았다. CT 보내야 되겠다. 하고 보내는 사람은 초급자죠. 그렇죠? 두 번째 조금 더 중급은 딱 보고 대부분 사람 중급까지 다 되죠. 보니까 이것은 HCC다. 그리고 바스는 리버의 세그멘트 몇 번에 HCC고 크기는 몇 센치고 그리고 다른 무슨 소견은 뭐 있다 이런 걸 해가 이제 CT를 보내면 이거는 훌륭하죠. 중급이죠. 고급이 되면 뭐를 생각하느냐, HCC가 보이는데 이걸 CT를 찍으면 어떻게 나올 것 같고 MRI를 찍으면 어떻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해가 수술했을 때는 수술에서 병리학적으로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CT, MRI 소견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걸 초음파 소견하고 코리레이션 해가지고 맞춰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병리 소견을 보고 병리 소견하고 이 초음파 소견하고 CT 소견을 다시 생각해 보면 바둑에서 프로 기사들은 시합 끝나고 난 뒤에 뭐 합니까? 딱 끝나고 난 뒤에 뭘 하죠? 예? 그렇죠. 복귀하지 않나요? 이제 그 국수전 끝나고 난 뒤에 각 기자들 와가 기념차를 한 판 찍고 그 다음에 기자들 다 나가라 하고 둘이 다시 복귀하지 않네. 복귀가 어느 수가 결정적인 승리의 수고 어떤 수가 패수가 되냐 서로 또 복귀를 하면서 서로 공부하지 않네. 그렇게 초음파도 복귀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초음파의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내가 초음파 사진을 찍었잖아요. 찍고 그 사진을 딱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CT, MR을 찍어 초음파 사진과 CT를 확인하고 그 환자의 수술 소견을 얻어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내 사진을 결과를 다 알고 난 뒤에 다시 내 초음파 사진을 보면 내가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답을 알면 더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르면 아주 그보다 더 이제 그 케이스를 자기가 남한테 발표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에 종파 모임에가 정리에 발표해서 내가 정리를 이렇게 이런 케이스를 봤는데 이런 소견이고 수술은 어떻다, 뭐 결과는 어떻다, 이걸 남한테 보여주는. 그걸 하면 느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봐도 못 보는 것은 남은 기가 막히게 잘 봐요. 우리 슬라이드도 자기가 오자는 절대 못 찾는데 남은 기가 막히게 찾았거든. 글자 틀렸다, 오자를 찾았. 남은 잘 봐요. 원래 옆에 바둑 두는 사람보다 옆에 훈수꾼이 더 잘 보지 않나.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발표하게 되면 뭘 느끼냐면, 아, 내가 사진을 다음에 찍을 때는 무슨 사진을 빠지지 않고 찍어야 되겠다. 그래 자꾸 발표를 하면 자꾸 사진이 좋아져요. 남의 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면 실력이 정말 늘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발표하게 되면 자기 실력이 늘고, 자기가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자랑을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오디오와 비싼 오디오 샀잖아요. 하면 자기 혼자 들으면 안 좋죠. 오디오 비싼 거 샀다 하면 마크리 린소 뭐 샀다 하면 탄노이 뭐 샀다 하면 왜 되겠습니까? 친구들 오디오 매니아들 불러오자대. 불러오면 친구들 보고 침을 질질 흘리잖아요. 그 맛에 사는 거지. 혼자 오디오 사가 그 좋은 오디오 동백 아가씨 들으면 참 그렇지 않다. 좋은 오디오 싹 사가 남한테 자랑해야. 여자들 핸드백 좋은 거 사는 건 뭡니까? 좋은 데 사 모임에 나가가지고 비싼 핸드백 샀다고 자랑. 남들이 여자들 보고 저 여자 비싼 거 샀네, 샤넬 신상 샀네 하고 막 좋아가 눈이 막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자기 만족도 있지만 남이 자랑, 남이 부러워하는 그 맛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파 공부가 남한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력이 늘고 자기 만족감이 생깁니다. 예,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촬영하시고